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이른 아침에 우리 지벨리 CEO 포럼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반년 됐고, 제가 한 5개월 정도 청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이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또 중소기업 발전, 국민 행복의 시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국정과제 수행과 함께 좀 더 이것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여러 관계 이해관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또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말씀들을 들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정책을 가다듬고 현장에서 특히 체감할 수 있는 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란 화두가 나온 지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창조경제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볼 때 문제의 제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선진국을 추격하는 경제로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에 부딪혔고, 이제는 선도형 경제로 가야 되겠다.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개개인, 그리고 각 또 조직들이 가진 창의적 역량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 어떤 기본적인 가치 체계, 또 방법, 이런 것을 총체적인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도 이런저런 논의가 많으니까 또 한 번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적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 산업과 산업, 문화 콘텐츠와 산업의 융합과 창업을 통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산업과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우리가 좀 더 창의성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좀 더 주목해 볼 것이 우리가 상상력, 좀 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다양한 지식, 정보, 기술의 융복합화, 그래서 결국은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그것이 결국 국민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기본 방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 동일합니다만은 과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구현해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모방 추격 경제를 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다양한 창의성이 발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떤 지표상으로 볼 때 많은 분야에서 앞섰습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 번 더 도약하기에는 상당히 한계에 부딪혔다. 이건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미 프론트라인에 나가 있고, 이제는 어떤 벤치마킹이나 어떤 다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더 가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화 혁명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50년 전에 굉장히 그 후발 국가로서 근대화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남대로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그 결과 성공의 이면에 드리워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회의 불평등, 불균형, 불합리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제대로 된 창조 경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산불해소다 이런 얘기도 쭉 최근에 아주 강하게 대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 21세기에 우리가 좀 더 수평적이면서 좀 더 어떤 가불이라고 대비되는 불평등, 또 지나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좀 더 소통하고, 소통을 통해서 공감하고, 공감을 통해서 신뢰하고, 신뢰가 다시 소통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저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 가치로서 등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하게 볼 때도 학자들 또는 그 언론에서도 이렇게 한 10여 년 전에 정의를 했습니다. 20세기를 관리자형 사회, 중우장대형 거대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이 20세기 어떤 사회 또 경제, 경영의 중심이었다면은 21세기는 끊임없이 새로운 그것을 창조하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기업가형 사회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21세기에 발전하고 또 세계를 리드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쇠퇴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10여 년 전부터 강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사실 또 한쪽 측면으로 본다면은 우리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가 이 관리자형 사회에서 기업가형 사회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창조경제란 말을 하려면은 그거에 못지않게 강조점을 둬야 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가 좋다는 건, 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 누가 할 것인가? 그러면 창조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내면서 하는 주체, 바로 그것이 기업가며 기업가의 마인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경제의 다른 한편으로서는 기업가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고 또 걸림돌을 치워주고 많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난 5개월 동안 뭐 중소기업청이 맡은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조금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뭐 전통시장, 또 중소기업, 뭐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 중견기업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전국적으로 어제도 제가 이제 대구 가고 지난주에 여러 지역에 가서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얘기하는데, 아직도 현장을 가보면은 문제점들이 산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한쪽에서는 열심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보이지 않는 또 불합리한 규제와 여러 가지 그런 관행들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좀 더 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그 기업가 정신의 본질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데 대한 좀 성찰과 함께 이런 이것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해 오고 분야가 이 기업가 정신인데요. 저는 이것을 그 창조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적어도 한 6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 확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수시장은 좀 경기 침체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주도적으로 수출 역량을 키워왔다면은 이제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특히 초보 기업들이 어떻게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한 지금 정책안들을 만들고 좀 더 강화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정부 시장을 창조 제품 초기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 신기술 제품을 만들어도 인증을 받아도 지금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에 조달청하고 MOU를 맺고 지난 2주 전에 신기술 제품 공공구매 촉진 방안에 대한 정책안을 발표했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조달 체계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납품제에 대한 대안, 그래서 마스 제도에 대한 지금 대안책도 마련을 했고요. 굉장히 이것을 바꾸게 되면은 사실 조달청 업무에 굉장히 많은 기존에 하던 업무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물론 국가 예산도 좀 더 늘어나게 되고요. 재정에 부담을 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최저가 중심의 납품 그리고 또 어떤 신기술이나 혁신 제품에 대한 기피적인 풍토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창조 경제의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논의를 해서 우선 기본 틀을 바꾸는 데는 합의를 했고 이미 이제 정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시장 확대가 있고 동시에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다 공감하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창업 성장 자금이 지나치게 융자 보증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투자 중심으로 바꿀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엔젤 펀드와 함께 모태 펀드를 중심으로 2주 전에 저희가 한 6천억 정도의 미래 성장 펀드 만들었고 또 어제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만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함께 외국계 펀드를 끌어들여서 한 2,400억 정도의 투자 펀드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이 중간 회수 시장과 함께 좀 더 커갈 수 있는 M&A 활성화 문제 그리고 결국은 코스닥과 또 지금 코넥스 이러한 회수 시장이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만은 그것을 해서 이 자금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시장 확대와 투자 확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사실 지난 10여 년 전에 벤처붐 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시장 확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지나친 과잉 자금 공급으로 인해서 버블이 생겼고 또 버블이 꺼진 과정에서 상당히 후유증을 오래 겪었는데 이것을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그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실패 비용의 감소입니다. 창조를 위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패 이것에 대한 사회적 관용 이 톨러런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약화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은 실패에 대한 관용이 대단히 약한 사회다. 2005년에 유럽연합에서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왜 유럽에서는 빌 게이츠가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이 나오지 않는가? 모르는 것을 그때 한 전문가들이 답을 해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5년에 유럽이 스스로 자평하기에 가장 핵심정이 유럽은 관료형 사회다. 그리고 실패된 관용이 대단히 낮고 위험 또 어떤 창조적인 것에서 도전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특히 사업 분야에서. 그래서 유럽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미국과 같은 어떤 기업가 정신이나 창조 경제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2008년에 유럽 선언, EU 선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유럽 SBA 선언이죠. 거기에 두 번째 조항이 뭐냐면은 우리는 실패에 대한 경험을 존중하고 또 그것에 대한 관용을 높이는 모든 사회 시스템을 바꿔나갈 것이다. 이런 것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유럽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노력한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유럽 위기 속에서도 잘 버티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의 위기는 국가 재정 위기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겉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들이 역량을 가지고 뛸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 변화를 못 만들어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제도를 바꿔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월 달까지 제도전 생태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분야 금융 문제, 법률 문제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총체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 하려고 그렇고,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는 아예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전 성장과를 만들어서 이걸 지금 3개월째 쭉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꿔나갈 거고요. 또 한편이 이제 실패하지 않도록 아니면 성공 확률을 높이도록 어떻게 적절한 교육, 훈련, 컨설팅, 인큐베이팅을 할 것인가. 그래서 특히 앞으로 한 5년 동안 이제는 정규 교육,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에서도 이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 성취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교육하는 걸 통해서 우리 성공할 수 있는 기업가의 DNA를 좀 더 기르는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투자가 전 세계의 2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허도 한 5위 안에 들어갔고요. 특허 강국인데 사실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사실 창조적 제품도 많이 만드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많이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하고 사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당히 제도적인 보완이 좀 이루어지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사업화를 했더라도 시장에서 공정하게 가격을 받지 못하고 또 자기 기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치 창출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이것을 좀 더 한 차원 계속 높여나가면서 이것이 사회 문화로도 정착되게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 확대와 투자 확대, 실패 비용 감소와 기업가적 역량 강화, 그리고 기술 사업화 지원과 공정거래 상생협력, 이 6가지 축을 튼튼하게 기둥을 세우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창조 경제와 혁신 기술 창업 생태계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현재 만들고 있는 정책도 이러한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간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결국은 그 현 정부가 이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이라는 큰 그 정책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사회의 일자리와 중산층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이 발전돼야 되고 한축으로는 소상공인 안정화, 전통시장 활성화,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또 창업 벤처 활성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확대돼야 되고요. 판로, 유통, 인력, R&D. 그동안 사실 뭐 R&D 정책은 양쪽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게 인력 정책이 굉장히 어렵고 또 특히 그동안 판로 유통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 대상에서 상당히 좀 뭐 우선순위가 낮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쪽을 좀 더 강화하는 정책을 해야 되고 특히 해외 판로 유통에 대한 지원 노력을 상당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던 이 제도전 또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턴어라운드 이런 대한 것을 상당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인프로로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 그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업보호, 적하업종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동반성장 또 손톱 및 가시뽑기라고 하는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 요인 해소 이런 것들을 큰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이것이 그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요. 정책 방향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보여드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한쪽으로는 그 소상공인 활력 회복, 또 창업 벤처 활성화, 또 중소 중견기업의 발전,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중소 중견기업 육성은 그동안 뭐 해왔습니다만은 좀 더 ICT 기술을 활용한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생산 공정이나 R&D 이런 데 지원이 있고요. 특히 이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 R&D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작년에 12%, 국가 R&D 12% 정도였는데요. 이것이 2017년까지 18%.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대기업은 국가가 R&D 자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소기업의 R&D 지원은 지금부터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인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출연연에 있는 전문 인력과 함께 여러 가지 기술 인력 공급에 대한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물론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만은 출연연 그리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R&D 성과물을 무조건 다 개방하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다 쓸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성과가 나오면 성과에 기반을 해서 뭐 러닝 로열티 개념으로 처음부터 값을 주고 비싼 값 주고 사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미래창조부에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 출연연에는 연구원들이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해서 기술 개발 성과에 따라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는 사회에 있는 인력들을 고급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언제 아직 뭐 그렇게 초보적인 겁니다만은 그 창조 융복합 연구 마을이라고 그래서 지역의 5개 대학을 지금 선정했는데 거점에서 대학 내에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어제 제가 대구 대학을 갔었는데 한 20개 정도 기업이 들어와서 그 교수하고 이렇게 멘토제를 도입해서 저희가 이제 R&D 비용은 중기청에서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산학협력과 융복합 연구를 하는 그런 것도 좀 더 이제 그 R&D 예산이 늘어나면은 좀 더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D에 대한 것도 너무 그 성과를 단기적 성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너무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다 보니까 대기업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성실 실패 제도란 말도 없애려고 그럽니다. 이 실패란 말을 없애고 그냥 성실 수행으로 해가지고 그 단기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정말 창조적 도전을 해서 하는 그러한 그 R&D를 비율을 좀 높여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 조달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데 성능 인증이 너무 오래 걸린다. 뭐 여기 두세 달로 돼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뭐 1년도 걸리고 1년 반도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좁히느냐. 그리고 창업 초기업의 불리한 평가 방식도 개선하고요. 적정 납품과 보호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 2단계 경쟁 기술 제품의 낙찰 하한율을 예전 가격의 90% 현재 85% 되어 있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선 구매 대상도 확대하고 또 이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이런 내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연계형 공동 R&D 강화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력 미스매치 대책을 9월까지 고용노동부와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번에 목표는 정말 현장에서 좀 임팩트가 있는 정책을 마련하자라는 것인데 뭐 제도 개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은 상당히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중소기업 공단 지역의 보육 시설을 좀 획기적으로 높여서 젊은 인력이 좀 그런 데 대한 부담이 없이 올 수 있게 하자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이제 뭐 예산과 함께 정부 예산과 함께 좀 대기업에 또 협력을 받아서 하는 작업들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장기 재직제에 대한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이런 방안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미스매치를 해소하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또 복지 수준의 격차를 줄여야지만 근본적인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미스매치를 해소합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이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동반성장이 핵심 이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뭐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이라는 걸 8월 중에 지금 일단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재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해서 해외 대형 유통망의 전용 매장을 이미 뉴욕, 독일, 인도네시아에 설치를 했고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도 저희가 진출을 해서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대로 중국 내수시장을 어떻게 좀 들어갈 것이냐. 중국은 좀 FTA가 이제 한중 FTA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등에 떨어진 부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중국은 여러 가지 인증, 허가 등으로 인한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특히 내수시장을 개별 기업, 중소기업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진출하면 굉장히 실패 확률도 높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가지고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을 좀 더 강화하고 코트라하고 협력하고 또 외교부하고 협력해서 법률 지원 문제 또 중기청에서 직접 현장에서 이러한 기관들 간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중동, 중남미 활성화 추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지역별로 수출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이것도 최근에 8월에 지금 이제 다시 재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 뭐 지금 중견기업인들과 우리 청와대에서 지금 오늘 그런 그 모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R&D에 대한 세액공제 문제를 좀 더 확대하는 문제, 범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가업상속에 대해서
세금 부담 완화 문제, 그 외에도 고용 창출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그 보험에 대한 완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세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대만큼 갖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여야가 공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서 9월 정기국회 때 아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반성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벌점제를 도입해 가지고 공공금의 제한 쪽을 통해서 대기업들이나 어떤 그런 불공정거래에 대한 횡포를 좀 줄이려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는 적합업종에 대한 것을 있고, 이번에 신속사업조정제가 도입이 됐고 여러 가지 보완이 되고 있고, 어떤 민간 자율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뭐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통상규범에도 위배를 하지 않으면서 특히 민관 자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 제도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특히 지난 6월달에 이 옴부즈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잘 못 들어보신 분도 있겠는데 민원 조사관 또는 권익 보호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듣고 특히 불합리한 규제, 애로 요인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6월달에 법으로서 보완을 해서 효과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제도적 압력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대기업이 이제 1.0, 2.0 이렇게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소셜 이슈 라이프 스타일 관점에서 대개의 어떤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을 때 저항하다가 수용하다가 선도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는 공유가치 창출하는 측면에서 대기업 선도적인 동반성장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뭐 일찍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다각적으로 대기업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도록 지금 이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벤처 창업 활성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초기 단계부터 쭉 있는데 특히 초기 단계는 융자 중심의 자금 조달 문제, 이것을 이제 바꿔서 청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사회 도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기 청년회 위원장도 와 계신데 우리 남민호 위원장님 이 문제 같이 해결하실 걸로 믿고 저희가 열심히 이제 협업해서 하고, 여기 보니까 다 나와 계시네요. 우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국 사무총장 나와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고용노동부에서도 나와 계시고, 여기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이런 문제들 다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까 했던 재투자 제도, 이게 막혀 있다 보니까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사업했다가 한번 실패를 겪고 재도전이 어렵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이 시장을 들어오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는 저는 뭐 창조 경제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국정 과제로 하고 있고 뭐 그동안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엔젤 투자 활성화 방안 지난번에 5월 15일 날 발표돼서 지금 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입법화 되면은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린다면은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성공한 기업인들이 전문 엔젤로 등록을 해서 엔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정부가 기업인이 투자한 만큼을 매칭을 해주고 매칭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하는 경우에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기대 수익을 2배로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초기 투자할 때부터 물론 소득공제 현재는 5천만 원까지 50%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입법화 노력을 통해서 좀 100%까지 하게 되면은 초기 리스크를 상당히 완화하고 뿐만 아니라 회수했을 때도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재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해 주는, 그리고 여기 이제 M&A 관련해서 상당히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바꿨습니다. 기술력 시험 M&A에 대해서는 기술가치 10% 법인세 공제고, 또 정상적인 M&A 경우는 그동안 가장 골치 아팠던 문제가 이게 상속증여법에 의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때리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제외해 주기로. 그래서 사실 엔젤 투자도 굉장히 획기적입니다만 이번에 M&A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M&A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M&A 된 중소기업은 계열사 편입 3년 이후인데 이것도 뭐 적극적인 M&A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완화된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쪽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뭐 중기간 M&A로도 중기범위 초과하는 경우도 3년간 졸업유예를 하고, 아까 코스타 코넥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금융 공급 확대, 저희가 이제 미래창조 펀드 만들었고 다시 외국계 펀드로 한 이번에 2,400억 정도 어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재투자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이익 과세연이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이 성공한 벤처기업인, 성공한 중소기업인, 성공한 기업인들이 후배를 키우고 단순히 그냥 사회적 공헌 자체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키우는 과정에서 또 다른 수익 실현의 기회도 있고, 그런 것이 선순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저희가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건데요. 한 달 반쯤 전에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누구나 아이디어만 내면은 사업화 검증을 해서 전문가들이 사업화를 지원해주는, 이게 이제 아이디어 오디션닷컴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냥 간단한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이런 거 제품화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투표를 합니다. 한 200명 정도의 투표단이.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은 사업화되는, 지금 벌써 한 달 좀 됐는데 한 3,000건 이상이 들어와가지고 그 중에 또 30건 가까이는 지금 사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탁옵션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기술 보호 강화, 약간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그 제도전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펀드가 좀 마련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려가려고 그러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문제와 제도전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과거 뭐 한번 그 어려움을 겪어서 나와 있던 딱지가 금융권에서 없어지진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금 뭐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위원회하고 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그 뭐 창업 정보 제공이나 맞춤형 창업 교육, 그리고 이제 협동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전통시장에 ICT 문화공동에 연결된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그리고 이 특성화를 통해서 지금 한 70여 개 시장을 이렇게 지원했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장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시장 상인들의 상인 정신, 협동화 노력,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인 대학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상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변화하고자 이런 노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는 뭐 이런 안전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이제 이런 전통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여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그래서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상품권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은 그냥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셔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추석에 주시면 추석에 직원들이 그 전통시장에 가서 추석 물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활성화 또 발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청장님처럼 뭐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고민 그리고 정책 내용에 대해서 하신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그 짧은 시간에 뭐 이론적인 얘기들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잘 설명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는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뭐 몇 분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혹시 부족한 게 시간상 있으면 우리 예전에 쭉 해왔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려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 드시고 이렇게 본인 짧게 말씀드려 주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뒤에 한번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아리랑 이온이라는 회사 대표 김신자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저희 남편이 지금 74인데 30개의 특허 중에 20번째 특허가 이제 어떻게 신기술, 신제품 기피 제1호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시장 식약청이나 환경청,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인증받기 위해서 한 거의 10년 가까이 애를 썼지만 그쪽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고 측정 인증도 데이터를 낼 수 없다. 이런 거절과 좌절 속에서도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근데 2009년도에 미국에서 에너지 준이라든가 멸균력, 음용 측정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국내의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로 아주 디테일한 그런 만족한 측정으로 성적서를 받아서 미국 볼티모어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박람회에서 전 세계 바이어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9개국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5, 6년 만에 국내 관공서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은 그 등록번호, 제품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는데 너무너무 지금 요새 힘들어가지고 진짜 죽을 맛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조달청 나라장터의 등록번호가 해당되는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등록을 하려면은 많은 시간과 비용과 걸린다고 그래서 이제 관공서에 들어가서 진짜 지구 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의 면모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고 그 시간 문제고 상당히 답답한 실정에 있는데 이러한 이론적인 것을 빨리 실행할 수 있는 진짜 그 창조 경제에 걸맞는 그러한 저기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기업이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는 아주 대단한 찬사를 받고 있는 제품인데도 국내에서는 인증이 안 되고 지금 관공서에서 이제 인증이 돼가지고 제안이 받아왔는데 조달청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해보시고 혹시 뭐 또 저희 그 중소기업청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쪽에도 한번 문의하도록 그렇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우리 뒤쪽. 예. 네. 세기정보통신 대표 이재철입니다. 이른 아침 좋은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실용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벤처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기보해서 보증을 받으면 그 보증서를 갖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수수료는 1% 내지 2%를 내고 대출을 받으러 가서 상담을 해보면은 사실 일반 대출과 같은 취급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자기 담보 집어넣고 하면은 일반 대출 기준을 적용하는데 우리도 그런 적용을 받다 보니까 기보에 제출한 1% 내지 2%의 수수료가 더 지급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그 어떤 그 벤처기업의 기술을 담보로 해서 받을 때는 기지불한 기보의 보증료가 대출에서 좀 깎아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로로 느끼는 것은 최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만드는 물품들이 조달시장에 들어가거나 입찰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적에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로 돼가지고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대기업들이 횡포가 심하다고 해서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공공시장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시켜서 전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들어간 중견기업들이 결국은 그 입찰을 뚜껑을 열어서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 약 80%라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했을 땐 약 90에서 95% 하던 것이 80%로 내려가고 보니까 역시 하청업체한테 그것이 전가돼서 오히려 대기업들한테 수주받던 것보다 중소기업한테 하청받을 때의 가격이 내려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제도와 법을 만들 적에는 그거에 대한 이면도 살펴보고 이게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은 위할 수 있는가 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부작용은 생각도 않고 법부터 만들어서 마치 갑의 행포라를 보복하듯이 하는 그런 입법은 오히려 중소기업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심사 방법과 조달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정부는 뒤에 숨고 슈퍼갑은 뒤에 숨고 중소기업들이 붙여서 최저가 써낸 회사가 이렇게 입찰에 승리하는 그런 구조로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힘듭니다. 말씀 중에서 또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창조 경제를 따라갈 수 있고 혁신할 수 있고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여기 온 기업 중에 약 5%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95%의 보편적인 기업도 따라갈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나와야지 창조 경제만 하면 우리 국가가 굉장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은 참여의 폭이 적기 때문에 일반 기업도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최저 가격 그 문제는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조달 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상당히 전향적으로 수용이 되고 있는데 실행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100% 공감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그 기보 문제도 한번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그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기보 쪽에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아마 다 제가 얘기를 듣고 하지는 못하니까요. 제 이메일 번호로 아까 몇 분 명함을 드렸는데 중기청 제 이메일인데 hanjh 그렇게 돼 있고 골뱅이하고 smb 우리 중기청입니다. go.kr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 좀 관련 부서에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